예전과 다름없이 비슷한 레파토리로 이제 자사고에 갔다가 이제 수시에 실패해서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하게 돼서 이제 노량진 대성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하고 이때 미천부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미천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막 제가 막 엄청 대단한 공부법으로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어도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아예 그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지만 이제 재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들이 실제로 저의 수능 성적 향상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플래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이제 동민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12월까지의 공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람에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끝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라. 네, 그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자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정말 이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수학이 이제 재수 때는 항상, 그러니까 현역 때는 항상 수학이 2등급이 나왔어요. 딱 그 88 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공부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1등급 받았고요. 그래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활용 방법이 이제 자투리 시간 이거거든요. 제가 막 이건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렸는데 제가 학원 가는 통학 시간이 총 합쳐서 1시간이었어요. 30분 동안 지하철 타고 가고 30분 동안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 시간이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메모리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이걸 쉴 틈 없이 계속 보면서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심시간,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뭔가 남는 시간 아니면 공부 안 되는 시간도 계속 이걸 보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먹어라. 감사합니다. 이 카드에는 이제 뭘 쓰냐면 이제 이게 예시인데 이게 이제 2차 함수에서 좀 빠르게 그거 구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대칭성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수업을 배우던가 인강을 듣던가 하면 우리가 몰랐던 게 있잖아요. 무슨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안 보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어떤 엄청난 팁을 배워도 우리가 실전 연습하지 않고 그 문제를 복습하지 않고 외우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이런 팁들 같은 것들,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원래 알았지만 문제 풀 때 잘 안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보면 제가 막 이런 그래프들, 그 다음에 약간 팁들 같은 거,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막 엄청 많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학원에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이제 시험 볼 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버퍼링 없이 바로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여기 이렇게 혹시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면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일단 보고 여기 세부적인 것들은 그냥 펜으로 썼는데 그 펜의 내용을 눈 감고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나머지들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안돼 자투리 시간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산할 때가 와요. 내가 이제 이거는 한 몇 장 정도는 내가 보지 않아도 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찝지 말고 이제 보관해두면 이제 나중에 또 뭔가 이거 비슷한 거 내가 정리해뒀었는데 하면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이만큼 되는, 제가 이 메모리 카드가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어서 세 개였어요, 세 개. 그래서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거 그 모닝글로리에서 산 거. 근데 이게 막 제가 뭐 PPL 받은 제 돈으로 샀는데 이거 계속 이거를 계속 추가하면서 할 수 있어서 단원별로 저는 정리해뒀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이렇게 있고 이거 확통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 1, 미적분 2 뭐 이런 식으로 기하, 벡터 이런 것들. 근데 기변은 별로 정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냐면 미적분에서 진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지수로그 그래프 다항식 곱하기 로그 그래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저거는 진짜 그래서 저거는 제가 각 수치랑 접선이랑 저런 거 다 외웠어요. 그냥 저런 거 외우면 진짜 시간 단축이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런 그래프들 외우고 그 다음에 좀 되게 많이 나오는 식들 내가 좀 더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되게 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궁금하시면 이따 챙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플래너 작성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제가 중1 때부터 플래너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플래너를 제일 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 플래너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진짜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기분이 좋고 다음날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팁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게 제가 재수학원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되게 괜찮은 방법 같아서 이제 제가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뭔가 한 단원 정도는 잘 못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물리원의 돌림힘과 유체역학 이쪽이 항상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니까 여기는 이제 극복해야 될 산인 거죠. 이제 뭔가가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언젠가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요일에 시간을 비워 다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나머지 계획들은 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다 일단 짜놓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은 다 비워두고 일요일에는 항상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이 물리원의 이 단원에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뭔가 이제 그 문제들은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이제 수학 쪽에서 또 모르는 단원들 그것만 또 몇 달 동안 파고 또 몇 달 동안 파다 보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뭐 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단원들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요일에는 모든 계획을 다 비워두고 일요일에는 저런 돌림입과 유체역학 이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분명히 못했을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 완성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플래너를 작성을 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플래너를 이제 찍은 건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월간 계획을 저렇게 세우고 저기 위에 상단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월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기다가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이제 한 달 플래너인데 이제 한 달별 이런 게 이제 몇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나는 국어를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수학을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지구과학은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 물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짜는 거냐면 모의고사 본 다음에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계획의 그거는 언제나 그 모의고사였어요. 이게 모의고사가
진짜 잘 보면 좋고 못 보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달간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 과목을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월간 그 월에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야겠다 정도는 생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플래너에 저는 이제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저걸 보충 해나가면서 그래서 저의 일은 이제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그 담임쌤 찾아가가지고 쌤 저가 이게 잘못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를 과목별 선생님마다 찾아가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처음에는 같이 세워야만 뭔가 좀 윤곽이 잡혔는데 한 3달 정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혼자서도 이제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추천해주고 싶고 이제 주간 계획 저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귀여운 포스트잇 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귀여운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제 저 하나둘씩 이제 지워나가면서 저 계획들을 이제는 일간에 저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도 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백지복습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백지를 펴놓고 이제 그날 배운 거를 눈을 감고 상기하면서 쫙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오바예요.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실용화를 하여튼 보급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걸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만 핵심을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간 펜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 펜으로 항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나중 가서는 이게 3월달 건데 저건 6월달 거거든요. 6월달 거 보면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옆에다가 하루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할 일은 적어요. 저렇게 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국어에서는 내가 내가 현대 소설에서는 단순 정보 찾기, 그 다음에 이 정보의 의미 추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수학에서는 오늘 이런 팁들을 배웠다. 이걸 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내가 공부했던 저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고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저걸 일단 정리를 다 해둬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할 게 그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깨달았던 거를 이렇게 쫙 보면서 이거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일주일간 공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렇대요. 제가 백지복습법에서 봤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백지복습법이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라도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별로 이 과목별로 이제 되게 다채롭죠? 예뻐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딱 봐도 이게 분홍색이 수학이거든요. 이 보라색이 국어고 국어 별로 안 했잖아요 이날. 다음날 국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처음엔 안 중요한데 나중에 7월, 8월 그러니까 9평 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진짜 과목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구과학 만만하게 보고 지구과학 안 했다가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진짜 약간 내가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도 진짜 밸런스 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으로 갈수록. 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연습의 의미는 이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장에서 가면 진짜 너무 떨려요. 솔직히 현역 때도 떨리고 재수 때도 떨렸지만 재수 때가 더 떨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떨림을 좀 긴장을 이제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게 이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국어 몇 분 안에 못 끝내고 몇 분 안에 못 끝내고 그 계획대로 제가 똑같이 갔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안정되었어요. 수학도 똑같은 이렇게 시간 관리도 잘 됐고 모든 과목에서 시간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제 당신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시간대로 잘 계획대로 가고 있을 때 그래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볼 때 이제 이게 저의 국어 노트입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 맞죠? 열심히 했어요. 이제 이게 저의 국어 만점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가 이제 요거에다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18분 동안 화상문을 끝낸다. 제가 화상문이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10분 안에 끊고 막 그러는데 물론 저도 한 13분 안에는 끊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래도 5분 막 시간이 막 화상문에서 너무 막 쫄리다 보면 뒤에 거가 더 쫄려요. 그러니까 18분으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운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산문 풀고 그걸 20분에서 23분 동안 그리고 비문하는 나머지 한 40분 정도를 몰빵했어요. 근데 이대로 저는 똑같이 수능에서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자주 볼 텐데 모의고사 풀 때마다 이런 시간적인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빨리 푼다고 해서 잘 푸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푼다고 해서 못 푸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검토 조금 하고 사실 수능 때는 검토를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제가 좀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 답을 찾아내자. 두 번째는 1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화상문 풀 때 첫 강을 애들이 막 김땡땡 선생님의 모 강의에서는 이제 1페이지 제일 내가 빨리 넘기게 해주겠다 화장문 강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완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1페이지 빨리 넘기더라다가 그 페이지에서 진짜 실수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4번에서 7번까지는 좀 급하게 하고 뭐든지 완급 조절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는 급하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완급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 마킹 한꺼번에 갈 때 다 마킹해버리면 진짜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뭐 화상문 끝나고 화상문 마킹해주고 운문 끝나고 운문 한 지문 그러니까 그 작품 할 때마다 마킹 그때 해두는 게 마킹 실수를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해 속도와 독해 정확성은 비례한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여백이 있어요. 모든 지문마다. 그리고 핵심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독해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는 독해 정확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핵심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강사가 아니어서 이제 이걸 막 처음에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화작, 운문, 산문, 문법 이건 뭐야? 오답. 이거 오답 노트 뒤에도 정리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리한 것들은 산문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게 핵심 정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운문에서도 핵심 정보가 예를 들어서 보면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노트에.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봐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보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수학 실전인데 이제 너무 글이 많죠. 일단 0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0번으로 넣었어요. 2분 이상 잡았는데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넘기세요. 시험지를 3번은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한 번 쭉 다 풀고 그 다음에 저는 5문제 정도 넘긴 것 같아요. 한 1분 이상 딱 잡았는데 이 문제 생각 안 나. 그럼 넘기고 그러니까 바로 넘기고 다시 와서 풀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번 정도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 번 보고 넘긴 문제 보고 그 다음에 킬러 보고 이런 식으로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풀리는 문제 계속 잡고 있으면 생각이 매몰돼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에 계속 매몰되게 되니까 그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넘어와서 볼 때는 문제부터 다시 읽고 새로운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부터 다시 읽고 조건 모두 잘 챙겼나 확인하고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이제
좌표 잘못 적거나 기호 잘못 쓴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략 이제 제가 시간 전략을 이제 짰는데 15, 16에서 막히는 시험지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도 나랑 똑같이 멘붕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70대 30 전략을 간다. 그 다음에 15 이후에도 막히는 게 있다면 안 되겠다. 내가 못하면 다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80대 20 전략을 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저는 원래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서술형까지 킬러 문제도 다 빼고 50분 안에 풀었어요. 그리고 50분 안에 킬러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30번을 풀고 20분을 21번을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15, 16에서 막히는 문제들이 이제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기출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70대 30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70분 동안 이제 킬러 제외 문항들을 풀고 30분 동안 킬러 풀고. 그래서 70분은 50분 동안 객관식을 끝내고 20분 동안 주관식을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전략들을 세워두면 그거에 맞춰서 플랜 A 안 돼. 그럼 플랜 B, 플랜 B 안 돼. 그럼 플랜 C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할 수 있거든.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봐도 잘 볼 수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80분은 이제 50분, 30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0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 운용을 전략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간을 뺏기고 실수를 하는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제가 시험 10분 전에 들고 갔던 한 장이에요. 저 한 장 들고 갔어요. 한 장. 달랑달랑하고 이거 10분 동안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심화 주제 트리거. 이거는 내가 진짜 심화 주제들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트리거라고 이제 이것들을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심화 주제를 파악을 하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심화 주제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두는 건데 저는 이거 말고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실수 및 주의사항. 반드시 실수 어디서 하는지 다 적어놓으세요. 실수 계속 다 적다 보면 똑같은 데서 계속 실수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번부터 7번까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확통해서 조건 안 챙기고 모두 처음으로 안 봐가지고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지수로 구해서 A의 영승이 1이잖아요. A의 영승은 0이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들, 근데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시간 운용 전략 적고 이제 이것만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시험 이제 준비 시간 동안 10분 동안 이 1번부터 17분까지 실수의 경우의 수들을 계속 읽고 갔는데 또 이 실수를 한다? 그럼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여기까지는 준비하고 했어. 근데 실수를 안 했어. 그럼 진짜 잘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과학은 진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진짜 그 30분이 샤샤샤샤 가요. 진짜 완전 정신이 없는데 끝나 있어요. 그런 건데 일단 저는 이제 지구과학은 제가 전복을 못한 과목이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물리는 저는 이제 20분 컷을 하고 킬러 문제를 10분 동안 고민한다라는 그냥 저런 간단한 원칙만 세워두고 갔는데 뭐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학 공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 과학 노트인데 그냥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좀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을 모의고사별로 이런 식으로 좀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